부산 해운대의 초고급 레스토랑 르블랑의 유리문 밖. 구순에 가까운 나이의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초라한 차림의 최만식 노인은 더위를 피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손님들과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조명 아래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옷차림도 저러시고. 여긴 그런 분이 올 만한 곳이 아닌데 말이에요. 웨이터들은 노인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고 결국 레스토랑의 총지배인 박기훈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박기훈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여기는 예약하신 손님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총지배인의 손짓에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최만식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달려나왔다. 이서연이었다. 잠깐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나이가 될 텐데. 이서연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기훈은 차갑게 이서연을 노려보았다. 이서연 씨, 당신도 이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다. 품격이라는 게 겉모습만으로 결정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은 최만식 노인을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이서연은 주방으로 달려가 얼음물과 차가운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레스토랑 밖 그늘진 곳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최만식 노인을 앉혔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좀 쉬고 가세요. 너무 더우시죠? 이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동에 최만식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최만식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이서연은 노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만식 노인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다. 이서연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의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여전히 찬란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화려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빛나는 공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서연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피어난 그날의 작은 친절은 이제 막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부산의 경제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회장과 평범한 레스토랑 직원 사이에 운명적인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르블랑 레스토랑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이서연은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기훈 총지배인의 호출이 왔다. 어제 일로 회사의 품격과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해고 통보를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눈길을 피했다. 아무도 이서연의 편에 서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기훈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런 감상적인 태도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이제 짐을 챙기시죠. 사물함을 정리하는 이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간 일했던 주방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제 막 들어온 후배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 르블랑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어제의 무더위가 여전했다. 이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요즘 같은 불황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터였다. 엄마, 나 잘린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 섞인 한숨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이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평소라면 직장에서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시간이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이서연은 깜짝 놀랐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이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귀에 바싹 붙였다. 혹시 어제 해운대에서 노인분을 도와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그 노인분이 저희 태양식품의 최만식 회장님이십니다. 이서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태양식품이라면 부산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이었다. 그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그토록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왜 저를?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일 오전 11시 해운대 카페 블루문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해고된 슬픔보다는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어쩌면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해운대의 고급 카페 블루문. 이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재훈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단정하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기다리셨나요? 저는 태양식품의 부사장 한재훈입니다. 이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커피가 나왔지만 긴장한 탓에 손도 대지 못했다. 이서연 씨, 저희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용기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한재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서연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도 들었습니다. 르블랑에서 해고당하셨다고요. 이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한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셔야 할 일이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다. 한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이서연이 최만식 회장에게 물을 건네는 순간을 찍은 것이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이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재훈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양식품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곳의 총지배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저 주방 직원이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합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재우는 이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바로 시작하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프랑스로 6개월간 연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레스토랑 경영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죠. 이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잃어 막막했는데 지금은 꿈 같은 제안을 받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서연 씨를 강하게 신뢰하고 계십니다. 한재우는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태양식품은 당신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이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서연은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식당 일을 하며 이서연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였다. 그 시절 어머니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까? 해보자. 이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며칠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한재훈 부사장님, 저 결정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재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여름의 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서연은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라 메종도르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닐까?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이서연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라 메종 도르의 웅장한 모습에 이서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인 이곳은 300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환영합니다. 이서연 씨. 프랑스어가 서툰 이서연을 위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사람은 라 메종 도르의 수석 매니저 장 피에르였다. 최만식 회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최고의 레스토랑 매니저로 만들어 달라고요. 6개월의 시간은 이서연에게 험난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레스토랑의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와인 지식부터 테이블 세팅,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더 우아하게, 더 섬세하게. 하지만 결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장피에르의 가르침은 엄격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서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진정한 환대란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죠. 이서연은 밤마다 일기를 썼다. 그날 배운 것들,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특히 장피에르가 들려주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철학은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당신이 르블랑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서연은 조금씩 변해갔다. 걸음걸이는 우아해졌고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이제 레스토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하죠. 연수 막바지에 이르러 이서연은 라 메종 도르의 실제 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섬세한 고객 응대는 프랑스 손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놀랍군요.
당신은 타고난 호스피탈리티에 재능이 있어요. 장피에르의 칭찬에 이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잃지 마세요. 6개월이 지나고 귀국을 앞둔 날, 이서연은 파리의 센 강변을 걸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서연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닌 최고급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서연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을 생각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최만식 회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답할 차례네요. 부산 해운대, 이서연이 떠난 지 6개월 만에 화려한 간판이 하나 들어섰다. 파인다이닝이라는 이름의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태양식품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개업을 하루 앞둔 아침, 이서연은 레스토랑을 꼼꼼히 점검했다. 프랑스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테이블 간격부터 조명의 각도까지 하나하나 직접 신경 썼다. 이서연 총지배인님, 신입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이서연은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는 곳이 될 거예요. 이서연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배운 서비스 철학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직원들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든 명품으로 치장한 귀부인이든 우리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손님입니다. 직원 교육이 한창일 때 최만식 회장이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서연은 반갑게 맞이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배우고 왔나? 최만식 회장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둘러보던 최만식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나는 그날 당신에게서 진심을 보았소. 그 진심이 이곳에서도 빛나길 바라요. 다음 날 파인다이닝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첫 손님으로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이 잠시 망설이는 순간 이서연이 직접 나섰다. 어서 오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노부부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진심 어린 미소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파인다이닝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별한 서비스로 유명해졌다. 값비싼 요리와 화려한 인테리어도 좋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레스토랑을 찾았다. 박기훈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르블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렇게 파인다이닝은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갔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을 느꼈다. 개업한 지 1년 파인다이닝은
부산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다. 미슐랭 가이드 코리아가 주목하는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찼다. 이서연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최만식 회장은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때마다 이서연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요. 당신의 진심이 이룬 결과지. 내가 한 일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요. 레스토랑은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실버타임으로 정해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에는 메뉴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글씨 크기를 크게 한 메뉴판을 제공했다. 우리 레스토랑이 어르신들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서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젊은 손님들도 이런 정책에 감동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직원들도 변화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레스토랑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손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에요. 이서연은 매일 아침 직원 교육을 했다. 서비스의 기본부터 고객 심리까지 프랑스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나누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온 것이었다.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은 직접 나서서 부부를 안내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를 미리 준비했고 식사하기 편한 높이로 테이블을 조절했다. 와이프가 여기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이런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싶대요. 남편의 말에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부부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휠체어를 타는 남편을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절해 주었다. 모두가 행복한 레스토랑, 그게 제 꿈이에요. 이서연의 이런 경영 철학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파인다이닝은 단순한 식당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최만식 회장의 말에 이서연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레스토랑 창가를 물들일 때면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1년 전 그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파인다이닝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부산의 명소가 되었다. 이서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서비스 문화는 외식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서연 총지배인님,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프랑스의 미슐랭 심사위원이었던 장 피에르가 깜짝 방문한 것이다. 6개월간 이서연을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마담이, 잘 지내셨어요? 장 피에르는 이서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포옹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이곳에서 이루어낸 일들이 파리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라고. 이서연은 장 피에르를 레스토랑 곳곳으로 안내했다. 실버타임에 맞춰 오신 어르신들, 휠체어를 타고 오신 손님들,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놀랍군요. 당신은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을 해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서연은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피에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인은 수프 한 그릇을 주문했고 이서연은 특별히 각 구운 빵과 차를 함께 내왔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식사를 마친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절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장피에르는 감동한 표정으로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녁이 되자 최만식 회장이 찾아왔다. 장피에르는 최만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회장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인재를 발굴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서연 씨가 특별한 거요. 그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소. 그날 밤 이서연은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장피에르, 최만식 회장과 함께 와인을 마셨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이서연 씨,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최만식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소. 당신이 그 총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이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더 큰 꿈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이서연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요. 6년이 지난 현재 태양식품의 파인다이닝 체인은 전국 주요 도시에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연은 모든 레스토랑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서연 총괄이사님, 서울 강남점 오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마다 이서연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비스 정신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닙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서연은 새로운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다. 이사님, 어떻게 이런 레스토